용액은 일단 1리터가 기준이고요. 몰 농도 자체는 용액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인데 용액은 1리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100리터, 500리터, 200리터 나오는데 그런 건 0.1, 0.5, 0.2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몰 농도는 이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 농도의 식이 되겠고요. 뭘 간단하게 한 게 이 M은 V분의 N이 그래서 MV는 N은 이제 몰수를 구할 때도 계속 몰 농도 문제를 풀 때 계속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식입니다. 무조건 리터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100ml 이런 건 0.1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수산화트륨 수용액 500ml 속에 수산화트륨 4g이 녹아있다. 이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비례식으로 풀 거거든요. 일단 500ml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거 500ml로 나온다고. 무튼 저희는 비례식으로 풀 거니까 아까 전에 그 지금 나중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500ml 대 이 몰 속에 4g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NaOH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럼 얘가 10분의 1을 해주면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0.1몰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ml 대 0.1몰이 얘를 2배를 쳐야 되겠죠. 1000ml 대 0.2몰. 그래서 0.2몰이 몰 농도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중요해서 외워두면 좋지만 뭐 안 외운다고 그렇게 크다란 지장은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외워두면 좋아요. NaCl 8.5, C6H12O6 포도당이 180.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NaCl 5.85g이 용해된 용액의 부피가 100ml일 때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여라. 자, 근데 이걸 해보면요. 5.85g의 용해된 부피가 100g이래요. 그럼 해봅시다. 100대 이게 58.5였죠? 그럼 여전히 5.85로 변했으니까 0.1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1이 1리터가 1000ml거든요. 그래서 1000대 X가 돼요. 이 X가 몰 농도겠죠? 근데 100에다 뭐 곱해야지 1000 나오죠? 10 곱해야지 1000이 나와요. 그래서 0.1에다가도 10을 곱하면 X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몰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일단 이건 지울게요. 보기 쉬운 거니까. 자, 이제 수산화트륨 0.8g을 물에 녹여 50ml의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0.8g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근데 0.8 대 50ml가 이제 X 대 1000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1000이 나오면요. 20을 곱해야지 1000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8만 먼저 하면 8 나와요. 아니 10만 먼저 곱하면 8이 나오거든요. 근데 20이 10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를 해서 X가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수산화트륨이 NaOH가 40이라는 화학식량을 갖고 있어요. 이 그램을 40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데 0.1이 4g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4g이 16의 배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해주는 0.4는 16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 몰 농도가 0.4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또 지울게요. 보기 흉하니까. 자, 0.5몰 설탕 수용액 2리터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설탕의 질량은 몇 g인지 한번 해볼게요. 이젠 진짜 식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계속 비례식으로 해왔지만 이번엔 식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MV몰을 써야 되는데요. 0.5몰이 있고요. 부피는 이제 2리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0.5에다가 2를 곱하면은 몇이죠? 1이에요. 그러니까 1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근데 C
12H 22, 51은 제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위에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16 곱하기 11부터 할게요. 160 176에다가 22 더해주고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144까지 더해주면은 제가 계산이 좀 느려요. 단수 사칭이 342가 나와요. 근데 1몰 있었죠? 이게 342g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보기 흉하니까 지울게요. 자, 36. 자, 이제 저희가 일단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농도가 용액분의 질량이거랑 부피 곱하기 밀도가 농도라는 사실, 물 농도에서. 자, 그냥 이건 알아두시고 제가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 10%의 NaOH 수용액의 밀도를 1.2ml일 때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비례식으로 풀었지만 이렇게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식을 써서 풀어볼 거예요. 이거를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쉬운 식이 화학식량, 그러니까 뭐 분자량이랑 원자량 얘기하는 거예요. 분의 10 곱하기 이 퍼센트 같은 거 있죠? 이 퍼센트 곱하기 밀도, 이 식만 이용하면 저희는 이런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은 저희가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화학식량이 40이죠? 40분의 10 곱하기 퍼센트가 뭐였죠? 10이었죠? 여기다가 밀도는 1점이에요. 1점을 붙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10끼리 없애고 10이랑 40이랑 약분 가능할까? 12랑 1.2랑 10이랑 곱하면 1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분의 12가 돼요. 이거 약분해주면 3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쉽게 3몰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것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한 식이긴 한데 일단 알아서 보셨을 거라고 믿고 지울게요. 자, 이것도 아까 전이랑 똑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어렵잖아요. 보세요. 괜히 계산만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 HCl의 화학식량은 36.5래요. 그러면 36.5분의 10 곱하기 퍼센트가 36.5네요. 곱하기 1.2라네요. 이 식만 계산해봐도 지우고 10 곱하기 1.2 하면 10이죠. 그래서 12. 이 어려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식을 외워둬서 밀도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표준 용액 만들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인데 이 이유가 제가 만들었잖아요. 직접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표준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선 대강 1몰 NaCl 표준 용액 만들기 1L 정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시험기구가 질량절, 이거 부피 플라스크 중요해요. 어느 정도 딱 한 칸밖에 안 그어주는데 이 한 칸이 딱 저희가 필요한 만큼이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증류수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라는 단어 뭐 빈칸에 뚫어놓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두면 좋고, NaCl 5.85g을 비커에 넣고 증류수를 부어 녹인 다음 1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데요. 이거 5.85면 이거 NaCl이 원래 58.5였으니까 0.1몰인 거겠죠. 그래서 NaCl 5.85를 넣었어요. 1L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3분의 2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준 다음 부피 플라스크에 여기 표선, 여기서 정해준 만큼까지 증류수를 더 넣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게요.
용지를 먼저 넣고 부피를 나중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부피를 먼저 넣고 용지를 넣어주면은 이건 식이 틀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지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줘야 되고요. 아니 나중에 넣으면 이거 맞춘 다음에 늘잖아요. 결국 아주 미세하지만 늘니까 결과값은 방해가 되겠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사람이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그 오차가 정확하게 확실한 오차로 변하는 거니까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용지를 먼저 넣어주라고요.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1리터로 넣어서 1리터에서 5.85g이 있다면 이제 0.1몰만큼이 있는데 1리터 잠깐만요. 네, 그렇게 끝나게 됐네요. 여기가 중요한 부피 플라스크하고 그거 한 번만 더 포인트 잡아주고 끝내. 알겠지? 자, 여기 표준용액 만들기에서는 질량 저울하고 필요한 실험을 넣어주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시작. 그리고 여기 표준 용액 만들기에서는 이 필요한 실험기구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질량 저울이랑 부피 플라스크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부피 플라스크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안녕.